생명 앞에 금기 메디코 1화 카밀라와 아사다 장면 1 제외 미네소타 오케스트라 하우스는 거대한 함성과 함께 떨렸다. 무대 위로 선 사회자는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2025년 올해의 의료진은 쿠바올드 아바나 병원의 내과 전문의이자 흉부외과 전문의인 카밀라 교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기대와 흥분을 더 자극하는 듯했다. 청중의 함성이 끝없이 이어졌다. 호화로운 조명 아래 붉은 드레스를 입은 카밀라 교수가 차분하게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사회자는 그녀의 업적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카밀라 교수가 개발한 백신은 변종된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스스로 적응하여 효과를 발휘하는 유연한 대응 능력을 갖춘 백신으로 더 이상 코로나는 인류의 위협이 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 백신은 카밀라 교수는 응급의학과와 흉부외과뿐만 아니라 내과에서도 세계적인 전문가임을 증명했습니다. 카밀라가 자리한 쿠바, 그 작은 나라가 여전히 세계 의료 강대국임을 증명한 것에 대한 찬사는 끝도 없었다. 카밀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눈빛은 빛났고 그녀의 발언은 명확하고도 단호했다. 시상식이 끝난 후에는 파티가 이어졌다. 세계적인 의료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카밀라를 둘러싸고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외와 존경이 스며 있었다. 카밀라는 환하게 웃으며 그들에게 차례차례 인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잠시 멀리 있었고 어느 순간 문 너머에서 등장한 일본 의사 아사다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아사다와 카밀라는 서로를 보고 한참 동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그들만이 아는 비밀의 언어였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로 다가가 뜨겁게 포옹했다. 그들은 차를 타고 조용히 오케스트라 하우스를 떠났다. 세상의 모든 관심에서 벗어난 채 그들은 서로만을 느끼며 사랑을 나눴다. 창밖을 바라보던 아사다에게 카밀라가 조용히 물었다. 언제 아프리타로 돌아가? 내일이면 돌아가야 해. 아사다는 짧게 대답했다. 카밀라는 깊은 숨을 내쉬며 그때를 떠올렸다. 장면 2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난민 캠프 의료부스. 4년 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난민 캠프 의료부스. 의사들이 부스 안에 모여 있었다. 흙먼지가 날리는 바깥 세상과 달리 이곳의 공기는 조용하고 안정적이었다. 흑인 남성 의사가 컵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다음 주에 쿠바에서 여의사가 온다던데 들었어? 그 실력이 대단하다던데. 백인 여성 의사가 대답했다. 실력이 대단해봤자 여길 올 정도면 별거 없겠지. 흑인 의사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글쎄, 저기 괴물 의사도 있잖아. 백인 여성 의사는 손으로 저편을 가리켰다. 그들이 가리킨 곳에는 한 명의 의사가 있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수술, 쉬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았다. 모든 것에 무심한 듯한 얼굴, 침착하게 메스를 잡은 손. 그는 정말로 다른 세계에 있는 듯했다. 저기는 평화로운 세상이 있을 수 없는 괴물이야. 부스 밖으로 난민들의 울음과 신음이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마치 벽 너머의 세상처럼 그 의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듯했다. 헬기 프로펠러가 공기를 갈랐다. 먼지가 일었고 이내 카밀라가 헬기에서 내렸다. 그녀의 붉은 드레스는 흙먼지와 대비되어 더 빛났다. 그 순간 흑인 남성이 다가왔다. 다음 주에 온다고 했는데 벌써 왔네요. 그의 목소리엔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카밀라는 짧게 웃었다. 콜린 파월입니다. 내과 전문의예요. 콜린은 손을 내밀었다. 그 옆에는 백인 여성 의사가 있었다. 레오니, 산부인과 전동이지만 뭐 여기선 모든 수술을 다 해요. 그녀는 힘없는 웃음을 지었다. 카밀라가 그들에게 인사를 하려는 찰나 부스에서 환호성이 들려왔다. 의료부스에서 나오는 의사들이 손을 털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었다. 2시간도 안 걸렸어. 콜린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레오니는 눈을 크게 떴다. 여기서 바리스타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그걸 2시간 만에.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그때 수술복을 벗으며 밝게 웃는 한 남자가 나왔다. 그를 바라보던 카밀라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사다 켄지, 당신이군요. 콜린이 놀라 물었다. 알고 있나요? 카밀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흉부외과에서는 이미 손이 빠르고 출혈량이 적은 걸로 유명한 분이죠. 그 많은 수술을 하면서 터득한 거라 들었습니다. 레오니는 그녀의 말을 받았다. 그래서 나도 내 수술 말고 다른 수술도 틈틈이 들어가 봤어요. 그때 아사다가 카밀라 쪽으로 다가왔다. 그 순간 땅이 흔들리며 먼 곳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장면 3 폭발한 공사장. 수술부스는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다. 멀리서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고 폭발한 공사장으로부터 긴박한 상황이 의료진에게 전달되었다. 콜린과 레오니는 헬터스켈터 같은 이 광경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제 해밀턴이 귀국하면서 의사가 한 명 부족해졌는데 콜린이 중얼거렸다. 아사다는 가방을 들고 차량으로 향했다. 식별만 하고 금방 돌아올게. 아사다가 말을 하자 카밀라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당신은 여기서 환자를 기다려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곳에는 응급의학과 의사인 내가 가요. 아사다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카밀라는 차량에 올랐고 콜린도 함께 탔다. 레오니와 간호사들은 그들을 바라보며 무언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아사다를 막은 의사라니 내일 대서특필이겠는걸? 레오니는 피식 웃었다. 차량이 폐허가 된 공사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카밀라는 길게 늘어진 머리를 단단히 묶었다. 그녀는 곧바로 환자들에게 달려들었다. 인식기를 붙이자 그를 확인한 군인들이 곧바로 환자들을 차량에 태웠다. 카밀라는 계속해서 환자들을 체크한 후 인식표를 걸고 작은 노트에 대략적인 차트를 만들어서 함께 걸었다. 모든 시간이 정지되고 그녀만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녀의 손놀림은 쉼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군인들이 환자들을 데리고 떠난 차량이 돌아왔고 그들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동안에도 카밀라는 멈추지 않았다. 아사다가 수술을 마치고 나오자 공사장에서 출발한 차량이 들어왔다. 환자를 받은 아사다는 카밀라가 적어놓은 차트를 들여다보았다. 차트는 마치 정밀한 기계처럼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환자의 초기 증상부터 점진적으로 좁혀 나간 진단 과정이 적혀 있었다. 심한 복통, 구토, 복부 팽만. 아사다는 환자의 초기 증상을 읽으며 카밀라의 논리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카밀라가 기록한 차트는 매우 구체적이었다. 급성 장폐색, 급성 췌장염, 장천공 가능성도 열어둬야 함. 촉진시 복부 팽만과 경직이 관찰됨. 장음, 미아. 아사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폐색이나 췌장염은 둘 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자 카밀라는 세부적인 증상에 따른 진단을 단계적으로 배제하는 과정을 적어놓았다. 장폐색일 가능성이 높음. 환자의 복부 팽만과 지속적인 구토, 탈수 증상은 장폐색의 전형적인 증상. 장천공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천공 시 위험성이 증가할 가능성 있음. 카밀라는 환자의 장음 감소를 명확히 지적하며 천공보다는 장폐색에 더 무게를 두었다. 그리고 차트 하단에는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적혀 있었다. 장폐색 확진,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확인됨,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함, 지연될 시 장 괴사 가능성 높음. 아사다는 마지막 문구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장폐색이면 수술이 지연될 경우 정말 위험하지. 장 괴사까지 가면 되돌릴 수 없어. 그는 카밀라가 수술의 필요성을 빠르게 판단하고 이에 따른 계획을 세운 점에 감탄했다. 카밀라가 정확한 진단을 내린 것은 단순한 직관이 아니라 증상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배제해가면서 최종적으로 병명을 찾아낸 결과였다. 그녀가 썼던 대로 복부 팽만과 구토, 탈수 증상이 장폐색의 명확한 신호였던 것이다. 의료부수 수술실에서 검사 장비를 준비하던 간호사가 아사다에게 물었다. 어떤 검사를 할까요? 필요 없어. 바로 수술 준비의 장폐색이야. 아사다는 목에 걸린 노트를 보며 짧게 답했다. 대단한 통찰력이군요. 카밀라가 만든 차트였다. 마치 MRI를 보고 진료한 차트처럼 명료하고 정확한 차트였다. 환자를 내리고 차량은 다시 공사장으로 향했다. 해가 저물면서 이동 속도는 느려졌고 차는 반복적으로 이동했다. 어느새 밤이 깊어졌고 수술실에서 나오는 아사다가 콜린에게 물었다. 그 여의사 돌아왔어? 아직. 시계를 보며 아사다가 말했다. 무슨 일이야? 위급 환자가 있어서 그곳에서 수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레오니가 답했다. 그는 즉시 차량에 올라 공사장으로 향했다. 공사장 입구에는 수색본부가 꾸려져 있었다. 아사다는 수색본부로 향했다. 그곳에서 군인들이 환자를 급히 데리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피 묻은 옷과 장갑을 벗으며 나오는 카밀라가 보였다. 왜 왔어요? 그녀는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었죠? 아사다가 다가갔다. 카밀라는 짧게 웃었다. 걱정하지 마요. 위험하진 않았어요. 시급한 수술이라 그냥 끝내고 왔어요. 피 묻은 장갑을 아사다의 손에 쥐어주며 카밀라는 덧붙였다. 당신만 수술 잘하는 건 아니에요.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에서 카밀라는 커피를 들고 앉았다. 아사다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다.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 첫날이라 정신없었을 텐데. 카밀라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후아나 여기나 정신없이 수술하는 건 똑같네요. 아사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정확한 진단을 해둬서 수술을 빨리 할 수 있었어요. 카밀라는 컵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그런 건 기본이죠.